여러분 요즘 주식 계좌 보기 무서우시죠? 매일 아침 시작할 때는 폭락해서 시작하고 뉴스에서는 매일 하락 이야기뿐이고 계좌는 풀렁이고 아씨 정말 언제 오르나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이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계신 분 많을 겁니다.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까먹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근데 하락장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락장이 없었던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 하락 신호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좋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을 같이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반복한 실수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여전히 비우호적입니다. 모든 게 하락인데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빅스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나스닥, S&P 500, 러셀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전쟁 리스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건 더 우울합니다. 낙폭이 확대되는 중입니다. 나스닥이 2% 빠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3%, 4% 빠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한국 입장에서는 한번 빠질 때마다 나스닥 1% 빠지면 우리는 2%, 3%, 4% 맞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현물 나올 때마다 선물 1조, 2조씩 막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어느 순간부터 선물을 던지는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가 4% 빠지는데 선물은 하락이 멈췄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선물을 던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선물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선물 양을 더 늘리긴 외국인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V코스피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죠. 근데 여기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공포지수가 계속 오르던 것이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이제 횡보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이 막바지에 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글로벌 환경은 여전히 나쁩니다. 근데 코스피 내부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외국인 선물이 중립으로 전환됐습니다. 하락장에 확신 있는 세력은 끝까지 팔면서 방향을 만듭니다. 근데 그 매도가 멈췄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해서 베팅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시도입니다. 두 번째, 빅스의 변화, V코스피 한국형 공포지수가 횡보로 전환됐습니다. 미국 빅스는 계속 오르는데 한국 공포지수는 더 이상 따라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락장 내내 올랐던 V코스피가 오늘 처음 멈춘 겁니다. 공황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변화, 작아 보이지만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초입에서는 항상 이런 신호가 먼저 나옵니다. 과거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고점 대비 35%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현물 동시에 강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3월 중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둔화됩니다. V코스피도 고점에서 횡보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022년 하반기 긴축 쇼크가 있었죠.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던 시기입니다. 빅스는 치솟 후 코스피는 2200까지 밀렸습니다. 그때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멈추고 V코스피가 횡보로 꺾인 시점이 코스피 바닥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즉 선물 매도가 멈춘다고 곧 바로 반등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점이 바로 하락의 속도가 꺾이는 변곡점과 항상 겹쳤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됩니다. 지수가 오르려면 현실을 봐야 합니다. 지수가 본격적으로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스피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살아나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합니다. 글로벌 IT 수요가 둔화됩니다. 미중 갈등까지. 앞에 돌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가 단기간에 주도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락장에서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들었으니까 평균 단가를 낮춰야지. 물타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하락할 때 물타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회복될 때 항상 주도주와 섹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반등장에서 기존 주도주의 물탄 분보다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새로운 섹터로 갈아탄 분이
훨씬 큰 수익을 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목 싹 팔아버리고 10개의 새로운 주도주로 갈아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2배 이상 수익이 났던 종목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에 물 타는 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주목받을 섹터가 어딘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께 필요한 건 뭔다? 눈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락장은 끝난 게 아니라 바뀝니다. 그 바뀌는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하락장에 살아남는 사람과 기회를 잡는 사람의 차이는 버티냐 파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물을 타지 말고 눈을 바꾸십시오. 반도체만 기대지 말고 다음 주도 섹터를 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다음 주도주가 될지 이미 힌트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 눌러서 다음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